오늘 충청도에 위치한 감곡조수지에서 오랜만에 장교, 우리에 떠있는 장교에서 떡붕어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떡밥, 감자 성분이죠. 감자 성분, 가벼운 성분의 감자, 그리고 무거운 성분의 감자, 감자 성분의 떡밥을 섞어서 한번 낚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붓고 시간이 지나면 이 떡밥이 충분히 물을 머금습니다. 수분을.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숙성을 시킵니다. 자, 오랜만에 텐트를 피고 장교회로 왔습니다. 보통은 저는 노지 낚시를 많이 다니는데, 노지 낚시 같은 경우에는 뭐 발판이 안 좋거나 짐이 많을 때는 낚시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시설, 그리고 개체수가 보장되어 있는 이런 관리형 낚시터에 와서 오늘 낚시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낚시는 보통은 이제 중층 낚시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엄밀하게 따지면 전층입니다. 전층. 바닥권부터 수면, 호층까지 낚을 수 있는 전층 낚시인데, 떡붕어 같은 경우에는 1970년도에 비아오의 원산이고 그 붕어를 개량을 해서 만든 그런 붕어입니다. 떡붕어는 계절에 따라서 바닥층부터 상층부까지 수심층을 달리하면서 먹이 활동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층 낚시라는 그런 개념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 대 다대 편성을 하는 토종붕어 낚시와는 많이 다르죠. 토종붕어 낚시가 붕어의 회유로에 뭐 옥수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렁이, 새우, 참붕어 같은 그런 미끼를 사용을 해서 기다리는 낚시라고 한다면, 이 전층 낚시는 확산성이 좋은 떡밥을 가지고 떡붕어의 수심층을 찾아서 많이 불러 모아서 낚는 그런 낚시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낚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떡밥이 들어가는 횟수가 많아야 많은 양의 붕어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다대 편성 자체가 안 됩니다. 한 대로만 하는 그런 낚시죠. 차후에 채비를 하는 방법부터 해서 찌, 그리고 라인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감자 성분이 들어간 떡밥으로 고기를 한번 낚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낚싯대 길이는 10척 3m입니다. 라인은 원줄은 1호, 그리고 목줄은 0.5호, 목줄의 길이는 35에서 45cm, 이렇게 해서 찌를 초리 때까지 밀어놓고, 일본 용어로는 초친이라고 하는데 제등 낚시라고도 하고 들어넣기식, 그런 용어보다 중요한 건 저는 지금 3m권을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수심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5m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채비는 바닥이 아니고 중권에 이제 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3m권에 계속 집어를 해서 붕어를 끌어모아서 그렇게 지금 한번 낚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잡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잡어 입질인지 붕어 입질인지 그걸 잘 분간을 해서 챔질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잡어들이 많은 장소에 보통 이제 감자 성분이 들어간 떡밥을 쓰는데, 저도 오늘 감자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떡밥으로 오늘 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좀 전에 집어군을 형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점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점도를 만드느냐. 자, 손으로 계속 한 30바퀴에서 한 40바퀴 정도 빚어주면 손끝에 이렇게 보면 찰기가 이렇게 생기죠. 바늘에 잘 붙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수심층까지 떡밥이 잘 내려가겠죠. 잡어들이 없는 상황이고 물고기의 활성이 좋다라면 물속에서 최대한 빨리 풀어지면 유리하겠지만, 잡어들이 있고 어느 정도 일정한 속도로 풀림이 나와야 입질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면 이렇게 찰기를 만들어서 바늘에 붙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붙여 놓는 게 아니고 쓸 만큼만 붙여 놓고, 이 나머지 부분은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찰기를 더 줄지 뭐 어떻게 할지, 수분을 첨가를 할지 쓸 만큼만 일단 공기를 어느 정도 빼주고 낚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중층 낚시 자체가, 전층 낚시 자체가 떡붕어를 상대로 하는 그런 낚시이기 때문에 용어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용어가 뭐 속꽃줄이, 주줄이, 뭐 아사타나, 심지어는 떡밥을 만드는 방법, 떡밥의 종류, 찌의 표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본 용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저는 베스 낚시를 하는 사람이지만 중층 낚시, 전층 낚시를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고, 처음에 배울 때 저도 고생을 좀 했기 때문에 앞으로 붕어 낚시 컨텐츠를 좀 다룰 예정인데, 제 방송에서는 굉장히 쉽게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바늘을 달고
6번째 마디에 찌맞춤을 했습니다. 딱 지금 저 위치에 떡밥의 무게로 채비가 내려가죠. 최대한 깊숙이 내립니다. 목내림을 깊게 시킵니다. 목내림이 깊이 되었다는 건 떡밥의 손실이 그만큼 없다라는 거겠죠. 떡밥의 무게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찌의 건드림이 나오죠. 공격적인 낚시이기 때문에 찌의 움직임을 보고 떡밥을 다시 투척을 할 건지 기다려 볼 건지 움직임을 줄 건지 결정을 합니다. 굉장히 이게 바쁜 낚시입니다. 한 대로 하는 낚시라서 뭐 여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산입니다. 굉장히 바쁜 낚시죠. 자, 떡밥은 항상 그 위치에, 같은 위치에 계속 밥이 떨어지면 붕어들이 이제 학습을 하죠. 아, 이 위치에 뭔가 먹을 게 떨어지는구나. 많이 모입니다. 충분히 많이 모여야 먹이 경쟁도 생기고 그리고 씨알 좋은 붕어를 잡을 수 있죠. 찌를 보면서 붕어가 모인 양을 가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떡밥이 다 떨어지면 제가 처음 찌맞춤을 한 그 위치로 이제 찌가 이제 복원이 되는데, 복원이 될 때까지 기다려버리면 애써 집어한 붕어들이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투척을 합니다.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떡밥은 항상 요 바늘 귀 부분 꼭꼭 눌러줘야 내가 원하는 수심층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바늘은 떡밥의 요 중심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귀 부분을 꼭꼭 눌러서 뭐 주위에 낚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떡밥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적어지는데, 주위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면 떡밥을 넣는 속도에 따라서 조과가 달라집니다. 그만큼 집어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빠른 템포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떡밥을 넣는 게 바로 전층 낚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계절에 따라서 보통 이제 떡밥을 쓰는 것도 저는 지금 바늘이 2개인데 양바늘 전부 먹이용 떡밥을 다는 그런 콩알 낚시 기법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어로는 양단고 낚시라고 하는데, 쉽게 우리말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양콩알 낚시. 그리고 붕어들이 뭐 활성도가 떨어지고 덩어리 이 콩알 떡밥에 이제 반응이 좋을 때는 세트 낚시 기법이라고 해서 집어 떡밥 따로, 그리고 먹이용 떡밥을 따로 이렇게 쓰는 기법도 있고 굉장히 기법이 많습니다. 이 떡붕어 낚시를 해보면 뭐 떡붕어가 야생 떡붕어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있는 안동호에도 떡붕어가 있고 전국 조수지 붕어 자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야생 떡붕어 그리고 요런 관리형 조수지의 떡붕어 차이점이 뭐냐면, 요런 관리형 조수지의 떡붕어는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밥을 주게 되면 그 밥을 주는 장교 근처에 모여서 어느 때 가든 어느 정도 이제 조항이 보장이 되어 있고, 야생 떡붕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토종붕어가 마찬가지입니다. 산란기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수위가 갑자기 불어오르거나 좋은 상황이 됐을 때 조항이 좋은데, 야생 떡붕어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장교에서 하는 관리형 조수지에서 하는 떡붕어 낚시는 기법이 조과에 큰 영향을 미치죠. 굉장히 많은 기법이 있고, 그리고 가둬둔 고기라고 해서 절대로 이제 쉽게 낚을 수 있는 그런 물고기는 아닙니다. 어려운 낚시입니다. 하지만 기본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재밌게 낚시를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전통 바닥 낚시도 합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전층 낚시를 즐겨하는 편입니다. 확실한 찌의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 먹이 경쟁이 되면 확실하게 찌의 움직임이 나오죠. 어떻게 붕어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느냐, 제가 지금 달고 있는 떡밥의 무게가 찌톱이 잡아줄 수 있는 그 부력보다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앉아야 정상인데, 밑에 붕어가 있으면 가라앉지가 않죠. 또 내려가면서 찌가 머뭇머뭇거립니다. 밑에 물고기들이 만드는 그런 파장들 때문에. 그걸 보고 붕어가 들어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고기는 잡어나 뭐 붕어 치어들하고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목내림이 잘 안 됩니다. 목내림이 잘 안 된다라는 거는, 제가 지금 목줄 길이를 45cm 정도 쓰는데, 목줄이 쫙 펴져야 떡밥의 무게로 찌가 이제 내려앉는 걸 가지고 목내림이라고 하는데, 목줄이 쫙 안 펴지도록 물고기들이 파장을 만들면서 작은 애들이 살치네요. 살치가 올라오네요. 떡붕어 관리터 낚시터에 가보면 수온이 올라가는 시즌 되면 살치와의 전쟁, 그래서 이제 살치 잡어층을 잘 뚫고 내려가면, 정상적으로 채비가 아래로 내려가면 떡붕어가 이제 입질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낚시가 굉장히 많아요. 관리형 저수지. 잡어를 피하는 방법은 뭐 굉장히 고부력, 편납이 많이 감긴 띠를 사용을 해서 채비를 빨리 안착시키거나, 떡밥을 좀 무거운 계열을 이제 사용을 하거나,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나마
동물성 먹이가 아닌 식물성 먹이인 감자 성분이 들어가 있는 떡밥으로 잡어를 한번 피해 보려고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붕어가 충분히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이면 이런 잡어가 먼저 입질을 합니다. 아따, 힘 좋다. 씨알 좋아요. 자, 이거 힘이 좋네요. 자, 낚시 시작한 지 한 20분 정도 됐는데, 그래도 주변에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굉장히 집어는 빨리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느낌은 힙척보다는 조금 더 긴 낚싯대를 사용을 하면 훨씬 더 강한 입질, 그리고 많은 마리수, 사이즈 좋은 떡붕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낚시를 쭉 다녀보면, 특히나 이런 관리형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붕어들의 패턴 정해져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100% 붕어를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낚시에 비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어 있는 관리형 저수지에서 붕어 낚시를 해보면 어느 정도 상황만 맞아떨어지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수심층에서 붕어를 불러 모아서 낚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전측 낚시의 또 매력이 되죠. 자, 지금 집어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얘는 씨알이 좀 작다. 자, 제가 지금 상층부에서 들어오는 입질을 갖다가 챔질을 했는데, 위쪽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씨알의 붕어네요. 얘는 토종붕어입니다. 토종붕어는 무조건 바닥 낚시로 잡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토종붕어든 떡붕어든 중국붕어든 어서 유형을 할 때도 있고, 먹이의 수심층은 계속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중층 전층 낚시를 하다 보면 토종붕어, 뭐 잉어, 그 다음에 뭐 향어, 어떤 낚시를 하더라도 다양한 물고기를 만날 수가 있죠. 떡붕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안된 낚시 기법이지만, 붕어가 있는 장소라면 어떤 어종이든 수심층만 맞으면 다 낚아낼 수가 있습니다. 잡어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에도 이제 작은 입질이 들어왔는데 최대한 작은 입질은 거르고 확실한 입질만 챔질을 합니다. 입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뭐 작은 입질도 다 챔질 해버리면 떡밥이 이제 여기저기서 터져버리면 고기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모아서 잡기 위해서 작은 입질은 거릅니다. 거르고 확실한 입질만 딱딱 챔질을 하는 게 안정적으로 좋은 씨알에 떡붕어를 낚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낚시를 할 때, 특히나 이렇게 장교에서 낚시를 할 때 여러분들도 입질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챔질을 하는 게 아니고, 골라서 이거는 붕어 입질이구나 할 정도로 명확하고 강한 그런 입질만 취하는 게 안정적으로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양콩알 낚시 기법을 하는데, 다음에 또 이렇게 관리형 저수지에 오면 그때는 세트 낚시 기법으로도 한번 물고기를 낚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에 맞게 물만 얼지 않는다라면 이런 관리형 저수지에서 낚시가 꾸준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도착을 하고 오늘 이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을 이제 지켜봤는데, 이것도 굉장히 조항이 좋은 장소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 방문을 했는데 만난 분이 22시간 낚시를 해서 꽝을 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얼굴은 보여주네요. 관리형 저수지라고 하더라도 또 상황이 또 되게 안 좋은 날은 낚시가 또 힘들어집니다. 낚시를 모르는 분들은 가둬둔 고기 그걸 왜 못 잡느냐, 바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리 가둬둔 고기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라고 하더라도 걔네들이 안 먹는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못 잡습니다. 그래서 낚시가 재미있는 거죠. 가둬둔 고기 왜 못 잡느냐, 한번 해보세요. 가둬둔 고기도 먹기 싫으면 못 잡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잡고기인데, 해 떨어질 시간이 다 됐는데 잡어가 덤벼드네요. 채비가 목내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전에 만들어둔 떡밥에 공기를 좀 빼서 점성, 찰기를 좀 추가를 해서 좀 깊이 내려서 입질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려주질 않네요. 지금 잡고기들이. 노지 낚시 같은 경우에는 해보면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붕어가 들어오면 활성도만 있으면
어느 정도 뭐 떡밥의 점성이라든지 찌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관없이 잘 낚여주는데, 이곳 역시 이제 사람의 손이 많이 탄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상황이 안 맞으면 얘네들도 못 낚습니다. 사람이 손이 많이 탄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장 좋아하는 위치 그리고 좋아하는 형태의 떡밥으로 공략을 하는 게 바로 물고기를 낚는 방법이 되겠죠. 와, 이건 몸에 걸린 것 같은데. 아니네. 와, 입에 걸렸네. 와, 힘이 뭐 무지막지하네요. 와. 깨끗하네요. 자, 잘 가시게. 잘 가시게.